그때 느낌으로 사회불평등 해소를 첫 번째 이제 타이틀을 잡고 10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기존부터 통합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특히 이제 울산처럼 직장인 4명 중에 1명은 노동조합 조합원이 공간에서 지금 노사관계에 대한 자기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운동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많이 테스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보면 시민단체 일반이 공익이라는 관점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노사관계에서 어떤 입장과 어떤 행위들을 할 건가에 대한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정신병과 참여연대가 통합을 해서 일정 규모를 이상으로 키워내며 그동안 못했던 이런 삶의 문제에 천착해서 좀 날카로운 활동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풀뿌리 영역은 둘째 치더라도 실제로 그 후에도 여전히 그런 문제에 대한 자기 활동은 날카롭지 못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저 말한 데는 한마디 하나 더 없을 정도로 100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년이 더더욱 그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공감을 충분히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가져있던 권력에 대한 감심이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필요한 문제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필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은 아니고 계속 유지돼야 되는 측면들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지 잘하는 거 하다 보면 계속 지 잘하는 그 짓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실제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선정해놨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전 노사관계의 문제도 봐야 되고 기업에 대한 문제도 진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대기업의 노사관계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의 실제로 자기 나름대로 우리보다도 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진짜 열악한 처지에 있는 판매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노동운동 조직도 타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이런데 그 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앞에 못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는 좀 너무 큰 걸 자꾸 찾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전적. 울산시민연대라는 조직 구성이 보면 일단 중산층을 표현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운동에 자기 어떤 목표로 내세운 게 공익, 공공성 이런 문제인데, 오늘처럼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공익이라는 문제, 공익을 내세우고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시민 단체로서의 접근하는 형태를 가지고 과연 사회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나갈 수 있는가? 작년 7월 달에 저희 예쁜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 관련한 논쟁들이 한 차례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실연대의 웹지를 봐도 소식지를 봐도 이것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내용들을 적어놓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란들이 행보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어쨌든 사회불평등이라는 얘기들을 갖고 금방 고용노동께서 얘기하셨듯이 사후가 구체화돼서 비정규직 문제든 불평등 문제든 이렇게 제기한 바는 없지만 그 속에서 시민단체가 견지해야 될 사회의 그늘진 곳, 지금 시기에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은 비정규직 문제였겠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 지면을 통하든 아니면 토론을 통하든 다양한 방식에서 이런 것들을 엮어봐야 된다는 고민들 속에서 그런 지면과 그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촛불 과정에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얘기는 이랜드 김용희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촛불이 우리에게 공포였다는 얘기가 계속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또 다른 하나의 문제로서 먹거리 문제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는 항의의 촛불과 변화의 촛불들이 별로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 일상 안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들이 극한적인 투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때만이 비로소 사회 쟁점화되고 저희들도 연대하는 척은 좀 안 했던 것 같고 연대를 고민해보는 이런 수준으로 와 있는 현재의 모습들이 반성의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까도 김창수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전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비정규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정규직을 정리하는 쉬운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울산시도 그리고 대기업도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준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누구 일반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내용에서 우리 처장님들은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안 하냐 이거는 풀뿌리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저희들의 실력 문제입니다. 실력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풀어낼 만한 능력들이 되고 있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10년간의 문민정부화에서도 노동 문제는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어떤 타결점을 찾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지역에서 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특히나 울산 지역에서는 대기업 들이 많기 때문에 노사 문제 상당히 중앙의 이슈로 이렇게 많이 부각되지 지역의 문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해 많은 이런 문제로 노사의 어떤 문제 이렇게 다가오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이 노동 문제를 풀려면 노동 문제의 어떤 대상이자 주체인 노동계와 시민운동 간에 조금 더 교류들이 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 회원들 중에서 현대자동차나 SK 이런 어떻게 보면 그쪽도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집단일 수 있는데 하여튼 시민운동에 지원은 하지만 그분들이 노동 문제를 지역 바깥으로 내오는 문제는 상당히 아직도 불문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끌고 나와야 되고 연대하려고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갖고 지금의 우리 울산 시민연대 실력이나 상태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지만 원론적인 문제들을 그때 계속 제시하는 이런 수준. 네. 너무 일방에 이제 집행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이 일방에 순전히 잠이되고 있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조 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집행위원장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하는 회원임은 분명하다고 이제 자평해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과거의 참여연대의 활동을 살펴보면 너무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 안 대는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만으로 한때 조직에서는 우리가 참 많고 많은 백화점식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사안, 그 다음에 성명사항 내는데 이름만 거들어줄 사안 등등으로 우리가 어떤 참여 사업을 세분화해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저는 지금 통합된 지금에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은 좀 우리 조직에 많이 그렇게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반영된 점이 뭔가 하면 물론 이제 두 조직이 통합되면서 상근자 수가 늘어나면서 각 상근자가 하는 일이 전문화가 좀 되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전문화할 수 있다는 측면보다는 사업을 좀 가려서 함으로써 어떤 상근자들의 일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또 전문화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저는 정대중 상근자를 좀 보거든요.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그래서 좀 질문하신 우리 고영우 회원님이 좀 수수할지는 몰라도 저는 그와 약간 다른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요. 역시 탈이 하는 무시를 예, 제가 하나 질문 더 하고 맞으면 전 관련해서
이제 3번째 전문성 문제는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는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사회불평등 관련된 사회불평등 해소와 관련한 2012년대 핵심 단위는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회불평등 해소가 맞물리면서 좀 핵심적으로 삼았던 의제 같은 게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서 우선은 좀 이렇게 이야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회불평등 해소를 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그 공적 기관,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불평등의 폭도를 줄여내는 방법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 실제 보면 그것도 운동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시 예산과 관련해 보면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상업부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최소한 한 30%의 사회복지 예산이 돼야 되는데 기껏해야 15%밖에 안 되는 구조에서 있는 거 조금 넓힌데 이게 근본적 변화까지는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라 하더라도 이제는 기존 운동하고 다르게 근본적으로 진짜 시민들이 복지를 혜택을 받는다가 아니라 누린다라는 수준까지 이렇게 확 올리는 방식으로 혜택을 맡기는 게 좀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사회불평등이다라는 것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일 큰 거는 우리 경제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다루기는 대단히 힘든 것 같아요. 즉 고용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저는 사회불평등이다라는 것들을 좀 넓게 보자면 교통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골고루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포인트를 뒀던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좀 성장하면 혜택 받는 건 혜택 받고 권리 찾는 거 있더라도 산업 문제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도시 모임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기반으로 한다라면 좀 더 불평등의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이 경제관계 내에서 특히 고용 과정에서의 임금을 어떻게 좀 제대로 만든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큰 과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능력이 안 되고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빼저리게 못 느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은 못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라도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영역들을 좀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회불평등이다라는 게 복지다 이렇게 개별로 주어지는 거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부산 시민연대의 그 노동 문제라는 영역을 놓고 보면 노동자 조직보다 더 뛰어난 어떤 대안을 갖거나 그들보다 더 많은 활동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아까도 발언 중에 나왔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제 우선 갈등이 됐던 산업 현장의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 이미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근데 평상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노력들을 조금이라도 해놓지 않으면 바로 내년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시민연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이 문제 해결이 좋겠다 한들, 그게 노든 사든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얘기를 올곧게 듣냐는, 노동 쪽이든 사 쪽이든 기존에 아무런 영향력이라든가 발언 없다가 갑자기 때가 나빠지니까 훈수듯이 하면 아무리 그 목소리가 옳다 하더라도 누구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회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하는 것들이 일정하게 좀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던져야 되는 것이고, 자그마하게 출발하더라도 그 전문가 모임이라도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 나중에 가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됐을 때 부산 시민연대 이름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자고 했을 때 누군가 그 목소리를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를 노력해온 진정성을 믿고 듣는 것이지,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갖고 부산시민연대가 만약 노사갈등이 있다 했을 때, 이렇게 해보자 했을 때 그것을 진정성 있게 들을 수 있는 노동단체나 사용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부산시민연대는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기 목표를 가졌지만 지역사회의 가장 큰 갈등과 특히 사회경제의 갈등에 있어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좀 그런 점이 지난 2년 속에서 좀 놓치고 있다라는 점이고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금방 그 말씀에 동의든. 네, 저는 뭐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던 2년간의 저희들 과정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 뭐 이번 예산 평가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복지 예산의 분위기는 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지는 뭐 우리 흔히 OECD 평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복지 예산이 그 민간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예산 자체의 어떤 그건 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어떤 양적인 부분, 질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어디에 집중해야 이것이 우리 사회를 올바로 쓰여지 이제 복지 예산이 파이만 늘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쓰자는 그런 논의가 이제는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그만큼 어떤 양적인 어떤 축적들 속에서 그 부분이 가능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 뭐 시급하다는 점을 동의하고 예산 문제도 저희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런 관련 저희들 회원 토론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 뭐 고용부님도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2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아마 핵심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태에 대한 목소리를 시민단체가 어떻게 낼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사회복지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백수 플러스 반백수가 317만이라는 조사 결과가 어저께 발표됐던 바가 있는데 실제로 좀 구체적인 울산 지역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문제를 비롯한 여러 곳 속에서 발생될 구조적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발언할 준비를 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이 됐든 회원 모임이 됐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작할 생각이 있고 그럴 준비들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던 고용호님께서는 아마 이제 코를 끼실 각오를 하셔야 되겠죠. 연책특권. 이거 그런 거 이 마음껏 지을 수는 있는데 이거 지은 거에 책임을